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장이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계속 강조드렸던 외국인들 선물 매도에 대한 동향들도 같이 체크를 하면서 방향성에 대한 흐름들도 계속 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그동안 3월 달 중반대 거기서 저점을 만든 이후에 꾸준하게 올라온 시장에서 개인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붙여진 동학 개미 운동의 성과와 함께 그에 따라서 앞으로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라는 어떤 여러 가지 흐름들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코스피 월봉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같이 지켜보게 되면요. 일단 3월 달 기억하기도 싫죠. 상당히 많이 밀렸다가 빠르게 올라오는 과정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지수는 이만큼 올라왔는데 거기서 이제 매수 주체가 누구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지수의 상승세와 거의 유사하게 개인들의 매수세가 그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반대로 기관은 매도가 컸고 특히 외국인들의 상대적으로 매도폭이 더 컸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두 시장의 주체라고 하는 외국인과 기관은 별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그런데 시장의 주역이었던 개인들이 이런 변화를 이끌어갔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3월달 저점 대비해서 지수는 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한 65% 올랐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그동안 한 34조를 매수했고 외국인이 24조 매도, 기관이 한 12조 매도. 그밖에 나머지 차익 부분들은 오히려 어떤 자사주 매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는데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했다는 관점 쪽에서 지수는 올라왔다는 게 이번에 가장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였다라고 평가를 받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자세하게 개인들의 어떤 매수세 흐름들을 보게 되면 신규로 유입된 자금의 추이와 함께 이게 어디에 쓰였느냐라고 봤었을 때 대표적으로 총 합계는 한 100조 가까이가 시장에 진입이 들어왔습니다. 주식시장 해외나 국내 모두 다 합쳐졌겠죠. 그래서 국내 주식 쪽에는 전반적으로 한 56조 가까이 유입이 됐다라는 관점 쪽에서 예탁금과 그리고 또 주식 매수 금액들 다 합치게 되면 이 정도 금액까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예탁금 같이 들어가는 부분들과 해외 주식도 만만치 않게 매수를 했죠. 좀 더 발빠른 개인들은 해외 주식까지도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쪽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또 해외 관련된 쪽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시중 부동 자금이 유입됐다. 특히 부동산이 막혔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쪽은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전략. 특히 금리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보다 좀 나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관점 쪽에서 가장 많이 주식시장에 유입이 됐다는 부분들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최근에 나온 통계를 보게 되면은 특히 자산이 한 30억 이상 갖고 있었던 분들이 오히려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한 37억 가까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게 최근에 나오고 있는 PB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히려 어떤 자산이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주식시장에 진입을 했고요. 한 1억대 정도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도 7천만 원이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개인들에 대한 변화들도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을 때 강하게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공매도가 제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 대한 안전판을 기대하면서 유입된 효과들도 같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그 해외 주식 쪽에서 개인들은 어떤 매수를 보였느냐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해외 쪽도 만만치 않게 주식에 대한 열기가 뜨겁죠.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개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많은 대표적인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오늘 또 배터리 데이를 했는데 시간 외로는 또 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 또 하나 애플이죠. 잘하는 회사들 매수하겠다는 관점 쪽에서 애플도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미국의 IT 기술주들 흔들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잠을 못 잔다라는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대충 흐름을 보시게 되면 아마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여기까지 쭉 보시게 되면은 거의 다 IT 관련된 쪽의 기술주죠. 그런데 특이하게 헤스브로란 쪽은 혹시 아이들 있으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어떤 장난감 관련된 쪽에 대한 그리고 그에 따른 IP가 많은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도 만만치 않게 내가 잘 아는 회사다. 애들 장난감 사주다 보니까 잘 팔리네. 라는 관점 쪽에서 들어왔을 것 같고요. 또 INVSC QQQ. 이 QQQ는 그냥 나스닥을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나스닥 100의 3배입니다. 3배 가치를 3배를 레버리지를 키운 쪽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쪽도 매매가 많다는 쪽으로 봤을 때는 그냥 나스닥 따라가는 도 좋은데
3배 정도까지 어떤 변화를 준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하락할 때 되면 또 두려움이 크겠죠. 이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SMIC는 이번에 중국에 있는 미메모리 반도체 쪽 회사가 차지하고 있고요. 저 밑에 니콜라가 들어옵니다. 지금 최근에 주가의 하락 압력이 상당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니콜라는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쪽도 상대적으로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리를 해서 보게 되면은 기술주 중심의 매수세가 강했다. 근데 레버리지를 키운 쪽이라든가 중국 SMIC 또 최근에 미국이 또 때리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불안감이 높죠. 거기다가 뭐 니콜라 이런 종목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쪽도 살짝 언급을 더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면 개인들이 3월달 중반 때부터 9월 17일까지 어떤 종목을 많이 샀느냐라고 봤었을 때 대표적인 10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나오고 있는 쪽이 대표적으로 카카오가 눈에 띄죠. 네이버, 그러니까 즉 언택트 관련된 쪽의 대표 주자들 개인들이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밖에 현대차, LG화학, 왜 LG화학에 대해서 개인들이 분노하느냐라고 봤었을 때는 이 배경이 여기가 있죠. 지금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산 종목의 3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아무래도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밖에 SK 바이오팜과 관련된 SK, 그리고 삼성전자 쪽이 있죠. 그밖에 한국전력도 있고 신한지주, 어떻게 보면 어떤 섹터별로 좀 다양화된 측면들이 높은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언택트 쪽의 플랫폼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들, 이쪽이 상당히 크게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는 차원입니다. 또 하나 그러면은 어떤 외국인과 기관을 볼까요? 앞서 잠깐 보셨듯이 6개월 동안 개인들은 매수세를 꾸준히 이어가면서 수익률을 낸 10종목의 통계를 보게 되면 70%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외국인은 234%, 뭔가 좀 억울하죠. 가장 많이 팔았던 외국인인데 수익률은 10개 종목들이 더 좋다라고 하게 되면 좀 짜증납니다. 게다가 또 기관은 81%, 오히려 기관도 같이 팔았는데 개인들의 수익률보다 더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이 나올 상황들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어떤 종목을 샀는지 볼까요? 신풍제약이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고 주가 상승률도 높다. 뭐 말을 아끼겠습니다. 신풍제약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는 잘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노텍, LG전자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또 삼성전기, IT 쪽에 대해서 또 관심이 높고요. 또 셀트리온도 매수가 많았었는데 CJ제일제당, 필라홀딩스, 오리온, 약간 음식료업과 의료 쪽 관련된 쪽도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은 약간 자동차 쪽에 올인한 느낌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또 현대차 EUV, 현대모비스 모두 다 자동차 관련된 쪽이 강하고요. 또 지금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도 어떤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 쪽에서의 긍정적인 모습들, 그리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LG전자 이런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IT 쪽보다는 자동차 쪽에 올인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수익률은 지수가 오르다 보니까 개인들 양호했다고 볼 수 있는데, 팔았던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오히려 집중을 잘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높았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개인들이 따라갈 수 없는 한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정보나 투자 전략, 뭐 집중도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변화를 계속 지켜보시되, 그러면 이제 저희가 따라할 수 있는 전략들은 팔아도 얘네들이 사는 종목들이 뭘까라는 쪽을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계속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증시에 대한 어떤 또 하나의 힌트가 아닐까라는 쪽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앞으로 투자 전략을 살짝 보게 되면은 일단 6개월 동안은 상당히 선전했습니다. 그럼 앞으로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연휴죠. 추석 연휴가 있을 때 지금까지 패턴을 보게 되면은 과거도 그랬습니다. 한 2년 동안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연휴 전에는 항상 주가가 일주일 전이나 열흘 전부터 밀립니다. 밀리다가 연휴가 끝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아무 일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반등이 나오는 현상들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현금을 준비했다가 오히려 지금 추가 하락하는 부분들 쪽에서 조금씩 매수를 하는 전략들은 나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주도 섹터를 계속 공략하는 전략 나쁘지 않은데, 중기적으로는 아직 미국의 대선 관련된 쪽 박빙이다 보니까 어떤 쪽으로 바뀔지 모르죠. 그런 관점 쪽에서 처음으로 9월 29일 날 이어지는 첫 TV 토론회와 함께 이어지는 변화들 확인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한 11월 달까지는 미국 시장이 그렇게 안정적일 것이다라고 보기가 좀 힘들겠죠. 게다가 또 국내 이슈로는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또 3억 이상 넘어가는 3억 이상 매수한 분들의 어떤 또 매도가 나온다라고 되면 시장이 또 중소형주 중심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쪽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래도 친환경 관련된 쪽, 그래도 주도 섹터 대표적으로 자동차겠죠. 자동차와 함께 IT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은 필요하겠다는 쪽에서 하락할 때마다 저점 매수는 가능하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코로나19와 관련된 얘기는 아무래도 실물 경제 회복 속도를 확인해야 된다는 관점 쪽에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경기 민감 섹터가 움직일 텐데 그 전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쪽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뭐냐라고 해봤을 때 LG전자와 삼성전기가 눈에 띕니다. 이런 종목들도 한 번쯤 체크를 해보시면서 시장 대응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돼서 개인의 매수세와 함께 이어졌던 6개월간의 여러 가지 변화와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봤는데요. 최근에 시장이 좀 부진한데 그래도 좀 더 화이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 여기까지 해서 말씀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